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 1,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무공천 왜 벌써 끄집어내나? 자, 그러면 무공천 얘기를 그에 앞서 하신 분이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정면 충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있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이 후보 내면 안 된다. 무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그 얘기를 왜 벌써 끄집어내나? 소란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의 서울 부산 무공천론에 반박을 했다.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불필요한 논쟁 말해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그래서 가세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신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단체장 공천, 대권 경쟁의 변수로 등장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겨냥 왜 미리 싸움부터 하냐. 역시 앞선 내용이죠. 이 내용. 자, 그럼요. 앞선 기사 받고 이거까지 봤는데 관련 영상 저희가 묶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의 문제, 뒤에 오는 문제인데 뒤에 오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 가지고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지요. 네.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 가지고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형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죠. 예.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두 인물이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들렸습니다. 기사 좀 마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무공천과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낙연, 나도 빈농의 장남이다. 어렵게 자랐어요.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의원 보고 거기는 엘리트, 나는 흑수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 의원을 엘리트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다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그걸 의식해서 무슨 소리, 나도 빈농의 장남이야. 나도 어렵게 자랐어. 왜 이래? 흑수저야. 뭐 이런 걸 강조한 겁니다. 이른바 흑수저, 나도 흑수저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사항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올라오면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심은 늘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예, 과거에 예. 또 수많은 대통령 선거를 제가 관찰도 해보고 관여도 예. 했지만 예. 그렇게 여론이란 게 늘 불변인 것은 아니죠. 그분 말씀은 제가 엘리트 대학을 나왔다 그 말씀을 했더구만요. 제가 네.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 누가 더 어떤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간접적인 메시지를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꾸 같은데. 쌈 붙이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네. 다 어렵게 살았지요. 예. 저도 가난한 농부의 칠남매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런 구도로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맞받아치시겠습니까? 예. 아니 뭐 맞받아칠 거 뭐 있습니까? 네, 각자가 자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네. 그러는 거겠죠. 자, 영상과 기사로 두 인물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빈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일단 낙연, 제명, 이름 있죠? 그 앞에 뭔가 묘사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무슨 낙연이라고 부르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무슨 제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마도 이게 언론사들이 취재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낙연 대 무슨 제명이다. 자, 기사를 제가 좀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 힌트가 좀 담겨 있어요. 여당 1, 2위 대선 주자 벌써부터 신경전이다. 이낙연 의원은 그런 거 아니다. 뭐 벌써부터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경쟁 구도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성 빼고는, 이 성 빼고는 다 다른 이낙연, 이재명. 그러고 보니까 이라는 성은 같지만 나머지 다르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름이 다른데. 그런데 이 취지는 성향 자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진중한 전 총리 대 거침없는 도지사.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재보선 공천 여부 등 설전이다. 이재명, 이낙연은 엘리트 선수를 치자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이낙연, 난 빈농의 아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최양호 고문과 오창석 평론가한테 미리 잘 보시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뭐가 들어갈지. 자, 그러면은 한 분씩 어떤 정답을 추정해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님 네. 설명해 주세요. 저 답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오셨군요. 네, 또 아니, 이걸. 동아일보니까 보고 왔죠. 근데 예.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 원칙론자입니다. 이 전 총리께서는 예. 굉장히 원칙인데 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 위에서 보는데 드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운전사가 거기서 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 공항 이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두 분의 차이점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예. 비슷하지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차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친문의 어떤 큰 힘을 받아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드론 같은 신중한 그래서 정답은 엄중입니다. 저게. 그래서 엄중한 그런 부분이고 예. 지금 이재명 예. 도지사는 지금 기본 소득에 이어서 지금 기본 주택을 냈어요. 예. 아주 진짜 뭐 기본 치고 나오는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나 거침없는 도지사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탱크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이미지를 기본으로 땅에서부터 지금 진격하는데 탱크 같다. 예, 앞에 무슨 이 조그만한 이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걸 예. 넘어가는 그러한 지금 이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천 갖고 지금 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일단 이 지금 현재 대표와 예. 앞으로 뽑힐 당 대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요번 당 대표는 예. 공천을 안 해요. 다음 당 대표가 공천을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 겨냥한 그러한 선전포고 예. 예, 지금 탱크에서 포화를 쏘아 올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정답이 들어있는 신문을 보고 오셔서 그걸 말씀 안 하시냐고 우회적으로 쓰셨는데 그럼 이렇게 되네요. 드론 이낙연 대 탱크 제명 예. 또는 원칙 낙연 대 기본 제명. 예. 근데 원칙과 기본은 뭐 같은 것 같지만 드론과 탱크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 공중에서 떠 있어서 리모컨으로 조종한 것과 타고 그냥 밀고 가는 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드론 낙연 탱크 제명 이렇게 좀 비유를 해 주셨고요. 오창석 평론가는 뭡니까? 안정과 돌파. 네.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뭐 최강 방패 대 최강 공격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예. 글자가 그렇게 맞진 않을 것 같아서 두 글자로 좀 줄이긴 했었는데 예.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무죄 판결 이전에도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소신껏대로 발언 거의 다 했고요. 무죄 판결 나오는 재판 날짜가 발표된 후에는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했지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었던 정책적 어젠더
예. 본인의 고민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올해 전 국민 지급이 되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청년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어젠다를 꾸준히 드라이브를 걸어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죄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파괴력 있게 발언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천하지 말자라는 이 취지의 발언도 예. 사실은 이제 본인이 후에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없던 질문이었다. 예. 사전에 없던 질문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이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 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그냥 돌파 제명답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거네요. 내 마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천하지 말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정당의 공당의 차원에서 예. 이제 책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기사는 모두 하지 말자로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강 방패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낙연 후보가 나와서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뭐 공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제 시기상조다라는 취지의 예. 발언을 한 것이죠. 예. 피해자를 먼저 어루만져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화가 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루만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글쎄 저는 앞으로 예. 지금 이제 대선 후보 1, 2위로 나왔지만 예. 당권 도전에서도 또 1, 2위도 또 나누고 뭐 3명이 됐지만 그러겠죠. 또 여전히 1위 후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시기상으로는. 예. 그러면 계속해서 방패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임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사실 2년 동안 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방패로 갈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의미에서. 예. 근데 7개월 동안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 후의 스텝, 지금 예. 나오고 있는 대선 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무언가를 남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부와 발맞춰 가든 더불어민주당의 수건 사업이 뭐 공수처라든지 예. 후에 나올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유의미한 성과를 내보여야만 예. 후에 대선 후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가는데 계속해서 안정적인 것을 갈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문이죠. 그러니까 두 분 쓰신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최영학 고문님은 드론 낙연 탱크 제명. 땡크 제명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안정 낙연 돌파 제명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엄중낙연 대 저돌제명.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취지는 다 담겨 있습니다.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최영학 고문께서는 이걸 미리 보고 오셨다 이거죠. 이걸 피하시려고 다른 표현 쓰셨다는 건데 엄중낙연.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을 했을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중낙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뭐 저돌제명은 그렇죠. 굉장히 직선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니까 저돌적이다 이런 표현 듣고 있었는데 저돌제명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정우갑 실장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두 이 정치인의 스타일이 대선이라는 목표는 같을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요. 이 두 정치인의 스타일이 이렇게 다른데 당내 주류인 친문 의원들 또는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쪽이 좀 더 선호가 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그걸 뭐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그 상황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의원은 굉장히 안정감 이것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이 상당히 있다라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 아닙니까?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에 예.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좀 상당히 앞서가는 민주 쪽의 그 지지세들이 붙어 있다,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적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 일련의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근데 이낙연 의원은 예를 들면
국간의 국시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알 두 알씩 빠져나가는 형국이란 말이죠. 지금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저는 굉장히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앞서 진단도 안전과 원칙 또 예. 기사에도 엄중 예. 이것이 저는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새롭게 좀 볼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갈 것이냐. 예. 아무리 지지율이 뭐 30% 40% 그거 가지고 대권을 가기는 어렵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자기 지지율 스스로의 어떤 차곡차곡 쌓아가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어떤 전선과 전략 이걸 다 바꿀 때가 됐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리 싸움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무공천 문제. 이거는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예. 정치 지도자 입장 또 대권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장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끄집어낸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거죠. 예. 아니 지금 당원 단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입장은 뭐냐라는 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이낙연 의원은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는 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당대표 당의 어떤 그 관리자 예. 입장에서야 전략적 정치공학적으로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말자. 예. 나중에 연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만 예.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분명히 해서 예. 그분에 대해서 뭐 또 비판받을 건 받고 또 새롭게 또 지지층을 확보할 건 확보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예. 저는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원래 평소 스타일이고 예. 그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고 있는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해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도자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이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뭐 대선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죠. 예. 여의도 정가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자들이나 언론이 정치인을 접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 기자나 언론이 정치인을 접했을 때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정치인이 있고요. 기자들이 만나서 질문을 자꾸 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리와 불리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한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하는 정치인과 질문을 받는 정치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당권 경쟁 이제 정해졌습니다. 3명이 등장을 했어요. 48세 박주민, 현재 여당은 국민과 교감을 못한다. 그래서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낙연, 김부겸 지금 2파전으로 전망을 했죠? 근데 한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3파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2강 뭐 1약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구도가 조금 묘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 통합니다. 여기에 뭔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다는 거. 등록 마감일 새벽까지 고심했고 약한 조직 기반 극복이 과제로 뽑힌다. 그리고 5명 뽑는 최고위원회는 9명이 도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내에선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당권 도전을 이미 의사를 밝힌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에 비하면 본인의 위치가 좀 미약하다는 걸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 주력은 친문 의원, 친문 지지자들이에요. 당원들입니다. 자, 오창도 평론가. 친문들, 친문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젊은 예. 당원들에게는 영향이 아마 꽤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약한 조직 기반이라고 나왔는데 예. 저 약한 조직 기반이 사실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젊은 당원들에게 몰려 있어요. 보통 당대표 선거하면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전국 조직에 따라서 예. 이미 성향을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대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조직을 좀 점검하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파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1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1인 1표 2연기명이라고 해서 예. 한 명이 한 표를 행사하되 2명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표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나 젊은 당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최고위원은 내가 원하는 사람 뽑겠다. 근데 한 명은 박주민 정도에겐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심리가 갑자기 크게 작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역 기반, 부울경 지역 기반이 있었던 김혜영 최고위원과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받았었던 박주민 의원, 저 의원은 늘 현장에 있다. 이런 이제 표를 받아서 저 의원은 그래도 표 주면 일 열심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네. 인물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심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파색이 옅은 젊은 예. 당원과 그리고 온라인 당원 중심으로 박주민 의원으로 결집세가 생각보다 많이 갈 텐데 예. 이 약한 조직이 과연 이낙연 의원 표를 잡아먹을 것인가 김부겸 의원 표를 잡아먹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근소하게 예. 김부겸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의원 쪽에 갈 표가 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좀 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나중에 이제 굉장히 뭐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다 전망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전망일 개인적인 뿐이에요. 예측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예, 정은걸 당대표 시장님. 구도에 있어서 저는 뭐 큰 변화, 지금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보면은 예. 그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예. 만에 하나 예. 당대표 선거에서 상처를 입는다면은 유력 대선 후보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당으로서는 큰 위험이 되죠. 그러면. 갖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그러면 친문지층이 하겠느냐. 저는 전체 흐름에 큰 변화를 주기는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 그 박 의원은 그 강성 지지층에서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뭐 최고위원에서도 1위를 했고 또 사실은 그 여당 핵심들 얘기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 전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의 중진들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 채비를 하고 있지만 예. 박주민 의원을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집니다. 그만큼 그 저변에 상당히 그 지지세를 갖고 있는 예. 그동안 또 행동 영역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주목하고 뭐 다수의 어떤 관심도는 있습니다만 저는 큰 대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 지금 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예. 이게 선명성 경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당대회 자체가 예. 이 어떤 열기를 고조시키기에는 좀 제한된 측면이 있을 텐데 예. 박주민 의원이 붙어주면서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선명성이 굉장히 붙을 것이다. 활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당대표 형상의 어떤 그 상당히 그 예. 흥행에는 예. 저는 많은 도움을 주고 일정 정도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잃을 게 없는 선택인 것이죠. 예. 결국에는 맷집도 키울 수 있고 예. 뭐 잘 되면은 대단한 거고 설령 만에 하나 본인이 선전한다는 측면에서 봐도 예.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흥행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좀 이런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